안녕하세요. 책먹고입니다. 책의 머릿말과 꼬릿말, 중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책은 치유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루이스 헤이고요. 박정길 님이 옮겼습니다. 출판사는 나들목입니다. 치유, 치유와 비슷한 말이 치료라는 말이 있잖아요. 치료와 치유는 어떻게 다를까요? 치료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고 치유는 정신적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몸을 치료만 한다고 완전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치유,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해결되어야 보다 더 빨리 그리고 완전히 해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쓴 루이스 헤이는요,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함으로써 암이 완치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가 가장 큰 진리임을 깨달으신 분입니다. 영성과 자기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또 헤이하우스 설립자이자 회장이기도 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쓴 머릿말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내가 주로 강연회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나는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 라는 책에서 몸의 이상 징후를 일으키는 정신적 유형에 대해 썼고 그 책에 실린 연구 결과로 널리 인정을 받았다. 그 뒤로 나는 나의 지식을 더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담긴 편지를 계속해서 받았다. 그래서 나의 고객과 강연회에 참가한 분들의 부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내가 고객과 1대1로 만날 때나 강연회에서 청중을 대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쓰여졌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아마도 이 책을 다 읽어갈 즈음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처음엔 일단 이 책을 끝까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주었으면 한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책에 나와 있는 훈련법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친구나 가족 중에 한 명과 책에 나와 있는 훈련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이 책의 각 장은 확신을 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 내용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각 장마다 2, 3일의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고 생각해보자. 각 장의 머리에 있는 확신의 말을 끊임없이 말하고 써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각 장의 마무리는 처방으로 끝을 맺는다. 이와 같은 구성은 기존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긍정적인 생각의 흐름에 따른 것이다. 각 장의 마지막에 있는 처방 부분을 날마다 반복해서 읽기를 바란다. 이 책은 나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나도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루이스 헤이. 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처방 부분, 책에서 나온 처방 부분이 긍정학원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읽으면 뭔가 힘이 되고 새로운 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목차를 볼게요.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들어가는 길, 그래서 나의 인생 철학과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2부는 루이스와의 시각,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새로운 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요. 3부는 생각을 실행하기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관계, 일, 성공, 부유함, 몸, 병과 목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4부는 결론인데요. 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먼저 16페이지 나의 인생 철학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경험에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낸다. 진정한 힘은 항상 바로 이 순간에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혐오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는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생각은 나는 그 정도로 잘나지 않았어 이다.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며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질병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분노와 비판, 그리고 죄책감은 가장 해로운 패턴이다. 화를 풀면 암도 고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변화의 시초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리게 된다. 네, 나의 인생 철학인데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이 짧은 인생 철학에 다 녹아져 있는 느낌입니다. 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부모님들이잖아요. 여기엔 부모님과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연인이나 직장 상사가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똑같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라. 또한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대한다. 부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마치 부모가 우리를 야단칠 때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한다. 우리 모두는 희생자이다. 부모 또한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했을 뿐이다. 당신이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의 두려움과 정형화된 인생관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 역시 지금의 당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시켜줄 특별한 교훈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성별, 피부색, 출신 국가를 선택한 다음 이 인생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특정한 부모님을 찾았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비난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부모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의 단점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에 완벽한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에 맞는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같은 경험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 왔는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라. 내 생각에 당신이 같은 경험을 반복한 이유는 그 경험이 당신의 가치관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문제가 얼마만큼 인생을 위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부모님은 내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부모님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많죠. 하지만 확실한 건요. 부모님들도 자신이 어릴 때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입니다. 질병과 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적의 과정이라는 책에는 모든 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라는 구절과 아플 때마다 주위를 살펴보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구절이 있다. 나는 여기에 좀 더 덧붙여 당신이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제일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용서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싸주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알 필요가 없다. 단지 기꺼이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용서하는 법은 우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은 잘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그들이 그때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이해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나를 만나러 오면 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건강이 좋지 않아서인지, 돈이 없어서인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인지, 창의력이 부족해서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여태껏 다뤄온 문제는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기적이 사방팔방에 있는 것과 같다. 건강이 좋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인간관계도 더욱 성공적이게 되며 우리 자신을 더 잘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일이 마치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안정감 느끼기, 신뢰하고 받아들이기.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 당신의 인생에서 더욱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새로운 직업과 더 좋은 삶의 터전이 생기고 심지어 몸무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자신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자신이나 남을 학대하지 않는다.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비난은 우리를 부정적인 방식 속에 가둬서 변화를 방해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수년간 자신을 비판해 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어서 67페이지입니다. 생각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을 떠올려 보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가? 만약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걱정이나 화, 상처, 복수, 두려움에 관한 것이라면 이 생각이 어떻게 당신에게 돌아올 것 같은가? 생각이 미래를 만들어낸다. 현재에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으면 머리를 써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로 당장 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간절한 바람은 생각의 효과를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쟁이 일어난 날짜 따위를 외우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은 정신적인 낭비에 불과해 보인다. 대신 마음의 작용이나 재정관리법, 투자법, 좋은 부모 되기, 좋은 대인관계 이루기, 자신감 기르기 등을 가르치면 훨씬 좋을 텐데 말이다. 만일 이런 과목을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면 어떤 어른이 될 것 같은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생각해보자.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들 대인관계도 좋고 부모 역할을 무리 없이 해내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을 낳아 기를 것이다. 이 밖에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창의력을 가득 펼쳐 보일 것이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의 작업을 계속하자. 네, 맞아요. 여기서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하는 부분, 재정관리, 좋은 부모 되기, 좋은 대인관계 이루기, 자신감 기르기. 저도 아이가 둘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면 좋을까? 일단 좋은 습관을 물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에 물론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고요. 영어, 수학으로 사교육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인간, 관계, 그리고 재정, 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사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자기긍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긍정적인 확신의 말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이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에 해당된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인 말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더 많이 만들어낼 뿐이다. 나는 내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마음에 쏙 드는 다른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말하면 당신의 의식 속에 길이 열려 새로운 직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말하라.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반드시 현재 시제로 말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나는 땡땡이다. 나는 땡땡하다. 처럼 말이다.
잠재의식은 순종적인 하인과 같아서 당신이 미래 시제로 나는 뭐뭐이고 싶다,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와 같이 미래 시제로 말하면 생각도 미래에 머무르게 된다. 당신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미래 말이다. 앞에서도 자주 말했듯이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치 요술지팡이를 휘두른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다.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때와 인생이 뜻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사랑을 느끼고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때를 기억하는가? 자신을 사랑하면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 행운이 굴러들어와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네, 긍정 확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긍정 확언 많이 하시죠? 예, 저도 저만의 긍정 확언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건 없는데 생각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실 거예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하기 전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말대로 되나 봐요. 예, 이어서 126페이지입니다. 루이스 헤이의 일상이 나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루이스 헤이는 어떻게 생활할까? 네, 나는 매일 이런 일을 한다.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생각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샤워를 한 뒤 30분 정도 명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기도를 한다. 15분 정도 트럼플린 위에서 뛴 다음 아침 6시에 텔레비전의 에어로빅 방송을 보며 운동을 한다. 그 다음 과일과 과일 주스, 허브차로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를 하면서 나에게 이 음식을 제공해준 대자연에 감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음식에게도 감사한다. 점심을 먹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기 긍정을 소리내어 말한다. 가끔은 어구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런 노래 말이다. 루이스, 너는 훌륭해. 난 널 사랑해.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내 앞에 드러나 있어. 필요한 건 모두 얻게 될 거야. 모든 것이 완벽해. 점심은 샐러드를 양껏 먹는 편이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음식에게 감사한다. 오후 늦게 요가 매트에 누워서 몇 분간 스트레칭을 하며 긴장을 푼다. 이때 음악을 듣기도 한다. 저녁 식사는 찐 채소와 곡물이다. 가끔씩은 닭고기나 생선을 먹기도 한다. 소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몸 상태가 가장 좋다. 여러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서로 축복하며 음식에 감사한다. 가끔 저녁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한다. 배울 것은 항상 있다. 이때 자기 긍정 문장을 10번에서 20번 정도 써본다. 잠자리에 들어서는 생각을 정리한다.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모든 일을 축복한다.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을 확신하며 잠이 든다. 너무 빡빡해 보이는가? 언뜻 보기에는 벅차게 여겨지지만 며칠만 지나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목욕이나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쉽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나 저녁 식사 직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명상을 하면 가정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된다. 30분을 들인 보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네, 루이스 헤이의 일상을 봤습니다. 반복되는 게 느껴지시죠? 감사라는 말을 많이 반복하네요. 먹는 음식에. 여러 가지 일상,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루이스 헤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168페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인상적이었던 부분입니다. 마음의 상태와 몸의 질병이 연계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힐링 멘트도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우리 자신이 몸의 병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몸도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몸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몸의 모든 세포는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일일이 반응을 보인다. 지속적인 사고방식과 대화방식은 몸의 동작과 자세, 건강과 질병을 만들어낸다. 늘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을 할 리 없다. 나이 든 사람의 얼굴과 몸은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사고방식을 지녔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당신은 어떤 얼굴로 늙고 싶은가? 와, 이 책에는요, 몸의 병을 만드는 정신적인 유형 목록과 또 새로운 사고방식과 건강해지기 위한 자기 긍정이 모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체 기관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귀는요, 청력을 대표한답니다.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일이 생겼다는 뜻일 때가 많다. 귀병은 어떤 내용을 듣고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후일 수도 있다. 귀병은 아이들에게 흔히 발생한다. 아이들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데에도 집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상황들을 들어야 한다. 아이가 화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집안 분위기나 주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아이의 무기력한 상태가 귀병을 만들어낸다.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것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말을 듣기 싫어했던 결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귀가 잘 안 들리면 다른 한 명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끊임없이 떠드는 수다쟁이인 경우가 많다. 눈은 시력을 대표한다. 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인생,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 중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는 안경을 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가 집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안다. 보기 싫은 상황을 자신들이 바꿀 수 없기에 차라리 보지 않기 위해 시력을 흐릿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을 본 후 1, 2년 사이에 안경을 쓰기 시작한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 보고 싶지 않던 상황을 없애버리면 놀랍게도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당신의 처한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가? 당신이 피하고 싶은 상황은 무엇인가? 현재를 바라보기 두려운가? 아니면 미래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된다면 당신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당신이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이는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이다. 두통은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음번에 두통이 생기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내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 라고 물어보라. 자신을 용서하고 잘못을 잊어라. 그러면 두통이 사라질 것이다. 네, 이어서 197페이지 이제 치유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나는 오직 두 가지 정신적인 유형만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두려움과 분노이다. 분노는 참을성이 없고 짜증을 내고 좌절하고 비판하고 적개심을 보이고 질투하는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모든 생각이 바로 몸에 독을 만들어낸다. 마음의 짐을 놓아버리면 모든 신체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두려움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안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혹시 이 가운데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있는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이런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바로 인생을 믿어야 한다. 나는 우리가 긍정적인 우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준다. 만약 우리가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린다. 우리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우주는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그러면 우주가 역시 긍정적인 답변으로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자신이 긍정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우주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만약 당신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이 책 목록에 나와 있지 않다면 스스로 원인을 찾아서 치유해보라.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봐라.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분노 때문일까? 발병 원인이 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싶은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공간을 긍정적인 확신의 말로 채우고 싶지 않은가? 자신을 사랑하면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사랑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그만둬라.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가능한 한 많이 자신을 칭찬해 주어라.
비난은 내면의 영혼을 파괴한다. 반면 칭찬은 영혼을 바로 세워준다. 자주 거울을 보면서 널 사랑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라.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하겠지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최대한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랑이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다. 두려움과 분노를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도 그만두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64페이지에 있는 루이스 헤이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우물이 있다. 이제 이 사랑이 밖으로 넘쳐 흐른다. 사랑이 나의 몸과 마음, 머리와 의식, 나의 존재를 채우고 밖으로 뻗어나가 더욱더 강력해져서 나에게로 돌아온다. 사랑은 베풀수록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사랑은 끊임없다. 사랑을 베풀면 행복해진다. 내면의 기쁨이 사랑으로 표출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한다. 사랑으로 영양분을 먹이고 사랑으로 가꾸고 옷을 입힌다. 그리고 몸은 사랑으로 건강과 활기로 나에게 보답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 편안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며 즐거운 집을 마련한다. 집을 찾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사랑의 온기로 온 방을 채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의 창조적인 재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즐기는 일을 한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들을 위해 일하면서 충분한 수입도 얻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따라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더 많이 나에게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주위에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만 있다.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의 과거의 모든 경험을 용서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따라서 나는 현재에 충실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나의 미래가 밝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우주가 사랑하는 어린아이이고 우주는 나를 언제까지나 사랑으로 보살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네, 루이스 헤이의 사랑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말할 때마다 미소 지어지는 거 있죠?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치유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 마무리는 이 문구로 해보려고요. 한 주제가 마무리될 때마다 루이스 헤이의 긍정 확언문 같은 게 나오는데요. 앞에 두 줄, 맨 끝에 한 줄은 계속 반복돼요. 그 멘트가 너무 좋아서 그 멘트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감사합니다.